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지난 3일 첫 선을 보인 금토 드라마죠. 닥터 로이어입니다. 한이안, 당신이 왜? 여기 모두가 천재라 부르는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심장 멈추면 안 되니까 라인 통해서 원앰플만 투약해 주세요. 영상 기록 중이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곧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그의 별명은 괴물 칼잡이였죠. 야, 넌 무슨 손가락이 우사인 볼트야. 아니, 적어도 4시간은 좋게 걸릴 수술을 어떻게 2시간 만에 끊지? 그런데 한현 씨, 당신을 특수 손괴죄와 특수방실 침입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의료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게 있고요. 총망받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나네. 우리 석주 오빠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 아니, 내가 죽였어. 순식간에 넘버원 외과 의사에서 내 자리 죄수번호로 불리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금토 드라마 닥터 로이어입니다. 하얀 거탑 장준혁과 맞짱 뜨고도 남을 실력을 가진 이 남자 한이안. 페로바블라리 없습니다. 잘 됐네요. 아니야, 완전 대박. 야, 너 진짜 미쳤다. 이건 뭐 그냥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오신 분을 그냥 멱살 잡고 아예 끌고 나온 거야. 한편 저승사자 팬미팅 제대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수술실. 어리스트 올 것 같은데요. 심장 마사지를 좀 하셔야. 선생님, 어떡할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습 진행시켜. 이하는 실력이 부족한 병원장의 아들을 대리하는 수술실 유령이기도 하죠. 괴물 같은 놈. 고생하셨습니다. 이한 선생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느낌 팍 안 와? 어디 집도일을 앞에다 두고 대타로 들어온 유령한테 인사를 해, 인사를. 고스트 닥터로 살아가는 그에게도 존재감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해. 생각보다 수술이 길어져서. 괜찮아. 아까 대웅 씨가 바로 쉬는 검사 시간에 출신 발레 여자친구 해줬어. 서경인데요. 심장병을 앓는 서경의 동생을 함께 돌보며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지고 있었죠. 석주 심장 이식 결정됐어. 어머,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내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만들게. 그렇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그러던 어느 날 네, 원장님. 저녁이요? 병원장의 초대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 이한. 아, 모르지. 그 석주근 심장 이식 수술. 네. 그 수술 반석원에서 하거라. 아, 비용은 내가 전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네가 우리 현성을 위해서 지금껏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병원장의 통큰 지원이 떨어지고 마침내 서경의 동생 석주의 심장 이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심장 도착했습니다. 예스! 야, 이렇게 또 심장 이식 성공 케이스를 늘려주신 우리 한의한 선생님, 응?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우심실에 부전이 왔어. 아씨, 뭐가 잘못됐지? 해동맥에서 혈액을 뽑을 거야. 빨리. 하나 더. 아씨, 110에 70. BP 안정됐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새 심장을 선물하는데 성공합니다. 걱정 마. 잘 끝났어. 오빠 너무 고생했다. 고난이도의 수술을 마치고 휴식 중이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 네, 원장님. 수술실이요? 병원장의 호출로 간 그곳에는 VVIP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 사람 누굽니까?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서 얼마 못 버텨. 지금 이식 수술해야 돼. 심장이 없는데 수술을 어떻게 해? 있어, 심장. 저 심장 누구 겁니까? 차량에 같이 탔던 동승자가 사망했어. 내가 직접 심장을 적출했고, 약속하마. 이 수술로 발생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도끼를 덥석 받아든 이안. 가서 푹 쉬어. 병원은 내가 이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장에 마련한 공간에서 한숨 돌리려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약기운에 정신을 잃고 마는데 장우아. 형, 지금 어디야? 왜?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석주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경의 동생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죠. 석주야. 오빠. 이게 어떻게? 우리 석주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 사람. 뜻밖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인의 안구와 피부 조직은 이식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만큼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석주가 이렇게 된 게 수술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그럴 리 없어요. 상황이 위급해서 응급사연료법으로 채울었지만 완벽하게 조치했어요. 봉합도 잘 됐고. 저는 부검으로 밝혀진 사실만 전달드리는 겁니다. 동생의 죽음이 의료사고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끼는 서경. 이때 왜 안 됩니까? 수상한 낌새를 챈 이안은 수술 당일의 기록을 확인해보려는데 근데 왜 수술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자신이 수술했던 신원미상의 VVIP를 찾아 나서 봅니다. 그날 심장 이식이 끝난 환자를 내부 엘리베이터로 옮겼다. 분명 아직 이 안에 있을 거야. 결국 이안은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의료 과실이라는 죄를 뒤집어쓴 채 조사실로 향하게 됩니다. 의무 기록실에 왜 갔어? 수술 기록 조작이라도 하려고? 네가 죽였어. 네가 의사로서 책임만 다했다면 석주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용서 구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석주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시간은 흘러 이안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재판날이 다가오고 피고인이 봉합하는 걸 보셨습니까? 전 보지 못했습니다. 이태야, 너 왜 그래? 사실이잖아. 난 분명히 위험하다고 그랬어. 근데 네가 멋대로 한 거잖아. 집도유예 실시. 동료들의 거짓 증언이 이어지지만 그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던 어느 날 수감이 된 이안을 찾아온 병원장. 석주 거였지? 그날 VIP에게 이식했던 심장 석주한테 듣고 나왔던 거지? 헛소리도 정도 끝에 이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고 재판 결과도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아들 VIP 환자 대리 수술해주는 유령사였고 누구 건지도 알 수 없는 심장으로 실현도 모르는 환자를 수술했다고! 내가 전부 법정에서 까발려줄게! 해봐.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 싶으면. 커다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그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공소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죽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을 유예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뼈아픈 악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의료범죄 전담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의료 사망 사고 재판 중에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심장 충격기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한이안, 당신이 왜? 네가 어떻게? 사실 피고인 박기태는 과거 이안의 동료 의사이자 거짓 증언을 한 배신자였죠. 새희망 법률사무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이안은 5년 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기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네고 기회? 5년 전 법정에서 구원장에게 사주를 받아 위증했다는 걸 인정해. 그럼 나도 밝혀줄게. 네가 무죄라는 거. 어떻게? 너 페니실린 거부 반응했지? 항생제 가다 복용으로 과민성 쇼크가 오게 할 거야. 사실 이 모든 것은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이안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뭐 하려는 거야? 이제 의사도 아니면서. 그럼 이들을 죽게 둘까? 비키세요. 그렇게 왕년에 날고 기던 실력으로 기태의 목숨을 살리고 병원장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리기까지 성공합니다. 건강해 보이더군. 그날 밤 내게 약속했지. 수술로 발생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당신이 감당하겠다고. 그 약속 지키게 될 거야. 한편 변호사로 전직한 이안의 등장이 당황스럽기만 한 서경. 변호사,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반석병원 의사를 변호해? 사적인 얘기 그만하죠. 우린 지금 공판을 앞둔 검사와 변호사일 뿐이니까. 과연 닥터 로이어가 된 이안은 의료사고에 얽힌 진실을 풀고 인생을 망친 이들을 벌할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닥터 로이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호사가 된 천재 외과 의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닥터 로이어는 이제 의학과 법정 드라마가 갖고 있는 그 흥행 요소들을 굉장히 조밀하게 또 연이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선과 악의 대비라든지 반전이 예상되는 설정들, 사건을 추리해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전반부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한의안이 5년 만에 등장을 해서 반석병원과 관련돼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피해자들을 무료 변론하고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억울한 것에 대한 복수를 자신한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이것이 마치 사회악을 뿌리 뽑는 또 하나의 영웅의 탄생 이런 것들도 기대하게 해줘서 흥행적인 요소에서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야기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범죄 수사물들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설정들이 다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뭐 예를 들면 반석병원의 원장까지 된 구진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곳에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한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도 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들을 좀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개에 있어서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그 기대감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면 나름대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법정 드라마도 그렇고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둘 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놓은 거죠. 두 가지를 엮어놓으면서 약간은 이걸 복잡하게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르 자체를 너무 사람들이 익숙하게 인식을 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얘기를 만들려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인가? 알고 보니까 의사였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로 돌아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수 서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약간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극적인 전개가 만약에 힘을 받아서 사람들이 장르를 즐기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든다면 계속 앞으로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문 장르, 법정과 의학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도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거죠. 의료사고라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의료 불평등, 뭐 예를 들어서 가진 자는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수술실에서의 긴장감, 그다음 법정에서의 박진감,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복수극 이런 굉장히 여러 중첩된 층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에 굉장히 큰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 개개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개연성하고 디테일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죠. 가령 한의안이 금속질 수술을 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VIP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심장이 바꿔치게 됐는지 이런 부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음모에 휘말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빨리 넘어간 게 있었고요. 조다롬이 새희망 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아무도 우리 아빠 수술 안 해주겠다고 다른 병원 보내라고 폭탄 돌리게 할 때 오빠가 수술해서 살려줬어. 내가 그 은혜 갚자고 기자도 때려쳤는데. 말로만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니까 큰 이야기에 비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닥터로이어는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극에서 복합 장르적 재미가 잘 드러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한의안이 호흡 곤란을 일으킨 박희태를 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안이 박희태의 변호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과민성 쇼크를 일으키도록 지시한 거잖아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떤 발작을 일으키다 보니까 재판 중단이라는 법적인 요소, 근데 거기에 나타난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는 변호사. 이것은 어떤 한의안이라는 인물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한의안이라는 인물이 변호사인 동시에 의사여서 지금 피고인을 구할 수 있다. 전문 직업물로서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의안이 박기태를 변론하는 그 전체적인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린 아이가 식중독이라고 처리를 받고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아이가 결국에는 아버지로 인한 아동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폭행 사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도 여기서 같이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거는 한의안이 의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을 좀 이용해 본다면 이 아동 폭행의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때 의료 진료 기록에서 빠진 부분들을 한의안이 찾아내서 의료적으로 아동 폭행이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복합 장르의 재미를 초반에 좀 잘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사회의 이중 정체성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발목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이든리가 변호사로 분명히 고용을 하고 또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져 있고 사실은 자신은 의사의 어떤 기능을 요구받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했군요. 절대 누구에게도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의사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재밌는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효과롭지만 좀 어떤 본인의 약점으로서 작용할 때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번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전직 외과의 한의안 역에는 소지섭 씨가 동생이 의료사고로 죽은 후 의료범죄 전담부 검사가 된 금석영 역은 임수양 씨가 맡아서 의학 드라마와 법정 드라마를 오가는 디테일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주연 캐릭터들의 설정과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역할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춘 퍼포먼스형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천재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의술 실력을 이 작품에서 보여줬고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죠. 검찰과 반석병원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닥터 히어로로서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데는 되게 효과적인 주인공이고 그 역할에 이제 소지섭 씨도 충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료 범죄를 응징하는 그런 서사로 나가려면 법적으로도 여기서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응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축을 맡아줘야 되는 이 금석영이라는 인물이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극 중에서도 대사로 나오는데 내 감정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벌받게 하고 진짜 나쁜 놈 놓칠 뻔했어.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인 거죠. 장르물의 나쁜 클리셰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 복합 장르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작품에도 여전히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해야 하는가. 이제 다만 이제 나중에 이 드라마가 정말 그려가고자 하는 어떤 큰 그림이 드러난다면 거기에서 이제 의료 범죄 전담 검사로서의 또 금석영이라는 캐릭터의 활약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한희안이라는 캐릭터는 설정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개별성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전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전에 먼치킨 캐릭터가 주인공이었던 검은 태양이라든가 뭐 트레이서라든가 있었는데, 검은 태양은 그 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장식이 없고 뭐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도 젠가를 한다든가 그 사람 특유의 어떤 말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귓구녕이 맥혀서 그런가 잘 못 알아쳐먹겠는데요. 닥터 로이어의 한의아는 그냥 의사이고 변호사이다, 이 부분에만 초점이 있는 거지 이 인물이 어떠한 개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약간 보여줄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좀 더 개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금석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 사람이 검사이면서 어떤 수사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동생의 죽음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위험한 시술을 해서 우리 석주가 죽은 거랬어요. 성급한 캐릭터라서 검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법정의 수사 능력도 그렇게까지 뛰어나지가 않아요. 가령 이제 이 박기태 의료 사고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핸드폰 녹음이 있는데, 이것을 한의안 사무소의 조다롬은 금방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의안에게 맥없이 그 법정에서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한의안에 비해서 한 발 뒤처지는 인물로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부에는 조금 검사로서의 수사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석병원과 의료범죄 전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상적인 캐릭터를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신송록 배우가 맡은 제이든 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등장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심장박동기는 이렇게 30초간 올려놓으면 다시 작동을 시작하죠. 사람을 구하니까 그럼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등장씬에서 보면 악인으로 그려진 구진기와 이익을 같이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럼 악인인가? 약간 그럼 대립하는 그런 빌런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겠다라는 수수께끼를 남기는데, 그 점이 이 인물에게 주목해 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한의안의 복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임유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싶었는데요. 그 대권주자인 임태문의 딸이죠. 또 그리고 구현성과는 정략적인 연인 관계에 있는 그 인물인데, 겉보기에는 반석병원의 R&D 센터 센터장이기도 하고 성공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심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정신에 착한 딸로를 정말 지긋지긋하거든. 뭐야? 자유. 심지어는 제이든이 준 약을 먹고 어떤 일탈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엔 터져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 터져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것을 좀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유나와 제이든 리 그리고 구현성, 어차피 삼각관계로 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분명히 한의안의 복수에는 의외의 변수가 되어서 그 복수의 방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임유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복수극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복수의 흐름이 흘러갈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정의의 차원으로 틀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세희망 변호사 사무소인 거고, 강대웅과 조다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됐어요. 박희태가 죽었을 때 굉장히 자책하는 한의안한테 이렇게 될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의사랑 변호사 할 게 아니라 작두를 타야지.
죽인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오빠가 죄책감을 가져? 캐릭터가 굉장히 당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한의안을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기자였다는 경험들을 이용해서 한야의 복수, 그다음에 이 정의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사이다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대웅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힘을 쓰는 캐릭터예요. 이 덩치와 힘을 이용해서 아주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간호사라는 직업도 사실은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두 인물입니다. 닥터 로이어에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캐릭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주인공 한의안이 복수를 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청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요? 복수극인 만큼 금석주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별개의 의료 사고를 해결하면은 거기서 그 관련자가 힌트를 줘서 그 힌트를 모아서 퍼즐처럼 커다란 복수극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사건과 커다란 복수극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시청자들이 설득될 때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 측면에서 한의원과 제이든 리가 대립을 하거나 공조를 하거나 혹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잘 보여져야 그게 더 흥미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종의 카리스마 대 카리스마의 대결이잖아요. 각각의 캐릭터를 살리면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시청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극 흐름에 변수를 줄 수 있는 인물로 제이든 리라는 인물이 의외의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즈니스맨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계속 반전하고 요동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의외의 재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 모두에게 너는 선한가, 당신은 양심적인가를 한번 물을 것 같아요. 한의안이 그동안 고스트 닥터로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물론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고 다 제대로 해오긴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권력자들의 힘을 공고히 하고 사회의 악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안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했을 때 이것이 완벽한 그 복수극의 끝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합 장르의 디테일을 닥터 로이어만의 매력으로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겠습니다.